이쪽으로 아주 많이 파셨더라고. 아, 네. 또 하나의 사안이 뭐냐면,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요게 뭐냐면 낙서입니다. 낙서. 광주의, 어떤 벽에 누군가 이런 낙서를 했어요. 한국엔 자유적이 있다. 그 이름은 종박주의자. 낙서를 이게 어떻게, 이런 낙서가 있고, 그 낙서가 이렇게 변했어요, 지금. 경찰에 지운 거죠. 또 예를 들어서 10월 19일 부정선거 이런 낙서가 있어요. 이런 낙서는 이렇게 지웠어요. 잘 지우지 지우려면 잘 지우죠. 굉장히 흉측하게 만들어놨네요. 이거 부정선거라고 보이잖아 이거. 지난 3월에 광주 시내 외벽에 한 16곳 정도 되는 곳에서 낙서가 발견이 됐다. 그 낙서의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들이다. 이런 거라서. 근데 그때 당시에 경찰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잠깐만요. 낙서 먼저 보여드리고. 이런 낙서도 있고요. 아니요. 요 낙서들은 제가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막 넘기지 마시고. 아까 낙서는 보셨으니까 바로 그런 낙서들이에요. 네. 아까 그런 이 사건의 범인을 잡는다고 광주에 사는 30대에서 50대 사이의 기초생활수급자 남성 모두의 신상 정보를 확보를 하고자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하필이면 남성의 기초생활수급자죠? 예, 본인들이 탐문을 해봤는데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어떤 식당에 가서 자신이 뭐 기초생활수급자다 이렇게 증을 보이는 것 같더라. 뭐 이런 거고 용의자의 나이가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라고 했는데 광주에 5개 구가 있는데 그 구 중에 3개 구에서 신상 정보를 전부 다 넘겨준 상황이었죠. 그게 이제 3월 달에 몇 명이라고요? 3천여 명 정도. 예. 이거 진짜 잡느라고. 열심히 하네요. 진짜 네. 열심히 하네 경찰이. 네. 그래서 광주지방경찰청에 물어봤습니다. 범인을 잡았느냐, 못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때 뭐가 문제였냐면 2가지 죄목으로 수사를 한 거예요. 하나는 재물손괴죄. 뭐 남의 벽에다 낙서를 했으니까 재물손괴죄다. 오케이. 뭐 이건 뭐 이해가 되는데. 자범이죠, 자범. 예. 이하 작가님 잘 걸리는 자범. 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형사과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진흥팀과 보안수사대가 나서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게 돼요. 국가보안법. 이하 작가님도 그렇게 되실 수 있는. 네. 그 정도 되면 이거 올라갑니다, 가격. 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잡으려고 했어요? 네 그렇게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내사를 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뭐 도저히 안 돼서 내사는 종료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붙일 했는데요. 수가 없어서. 예, 예. 내용이 어떤 거길래 국가보안법? 그래서 예, 일단 내용도 보여드릴 테고 이 장면들이 뭐냐면 이 16곳 중에서 대다수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고 하는 큰 시설물을 짓는 공사 외벽이에요. 근데 여기를 일부러 이렇게 그래피티를 할 수 있게 공간으로 마련해 놓은 거예요. 문화 전당이기 때문에 공사 중일 때. 네. 넘겨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최 측에서도 낙서를 해놓고 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낙서하라고 한 공간이었다, 그렇죠. 애초에. 네, 그렇죠. 대다수의 공간은. 그러면 손괴가 안 손괴죄는 안 되잖아. 되네요. 손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사적인 부분들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 장.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사람들이 네. 계속 낙서해 가는 공간인데. 네. 그런데. 이런 식의, 요거는 바로 이런 장면이, 요 장면이 거기가 아닌 거예요. 아닌 것도 몇 군데 있긴 있었어요. 한 2-3군데 정도. 뭐 그런데 이런- 뭐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왜 낙서범을 잡느라고 이렇게 무리하게 그 신원을 확보하려고 했느냐 막 질의를 했더니 새누리당 측에서 서청원 의원께서 도대체 낙서 내용이 뭐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네.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그래서 제가 그럼 낙서 내용을 달라. 낙서 내용을 경찰이 다 스프레이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다. 낙서 내용을 달라. 그래도 낙서 내용을 받았는데 참 이걸 국감장에서 참 읽기도 민망한 낙서 내용들이었던 거죠. 읽어드리기도 민망한데. 아까 그 한국엔 자유의 적이 있다. 네,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 아, 네네. 네. 네. 남사스러운 건 제가 잘합니다. 네. 한국엔 자유의 적이 있다. 그 이름은 종박주의자. 12월 19일 부정선거, 뭐 이런 얘기예요, 대부분. 부정선거, 종박주의자, 부정선거 집단은 지옥으로, 자유의 적에게 자유는 없다, 뭐.
독재자 박근혜 그런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대부분 네. 부정선거 아니냐, 그리고 자유가 없어진 거 아니냐, 그리고 자유를 막는 것은 거꾸로 종북주의자가 아니라 종박주의자가 아니냐. 가장 험한 건 이겁니다. 부정선거 종박 집단 지옥으로. 이런 내용들이 네. 북한에서 쓰는 표현을 이게 북한에 썼던 표현이라고? 씨발.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범인은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잡혔다면 제 생각에는 뉴스가 크게 났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을 해서 무리하게 간첩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사주를 받은 그렇게 연결해서 만들어내기 십상인 거죠, 이게. 그러면서 남한의 불순한 여론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벽에다가 이런 구호를 적어가지고. 스프레이 비용이 북에서 왔다고도 얘기를 했죠. 분명. 스프레이는 누가 사줬나, 막 그러면서. 이 사례가 여기에만 해당될까? 아니면 이렇게 이제 아주 사소한 정부 비판의 사항을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의 불특정 다수의 신상 정보까지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지 않았나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예상키로는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벽에 열 몇 군데 그것도 대부분 낙서하라고 만들어진 벽에 정박주의자니 또는 단테의 문구를 빌어서 지옥으로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북한에서 쓰이는 문구라고 국가보안법에 걸어볼까? 라고 실제로 의도했던 사건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만약에 그죠? 그 범인을 잡았다고 했을 때 그런 문구로 국가보안법으로 걸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없죠. 실제로? 없겠지.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상황들이 체증도 그렇고요, 풍선 날리기 항공법도 그렇고 국가보안법도 그렇고 굉장히 고무줄이지 않습니까? 어떤 법 집행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가 아닌가 이것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글쎄 저는 박근혜 정권에서 상식 밖의 일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모를 것 같아요. 이게 국가보안법에는 각하보호법인 거예요, 이게. 온라인에서도. 그리고 풍선도, 이런 전단지도, 그리고 이런 낙서도 사실은 전방위로 우리 주변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김 의원님 발견해낸 사례들인데, 혹은 더 추적해서 진상이 뭔지 알아낸 사연인데, 우리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안 들면 말고. 그래서 의원님이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분야로 파고들 생각이십니까? 제가 사실 여기 나오기 전에 살짝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게 제가 어디 출연하고 나면 꼭 그 프로그램이 중징계를 당하고 우리 프로는 말이에요. 어차피 뭘 해도 이뻐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건 국감장에서 나온 얘기고.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표현의 자유, 방송 출연의 자유 이런 것이 다 박탈당한 상황이라서 계속 파야죠. 싸워야죠. 저희도 계속해서 이런 사안들, 혹시 우리가 몰랐는데, 우리가 말할 자유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제약당하고 잃어가고 있지 않은 건지 파헤쳐 보려고 하거든요. 의원님도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파헤친다고 하니까, 오늘은 세 가지를 발견하고, 질의하고, 밝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건 말씀 다 하셨어요?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많이 하겠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한테는 앞으로 나올 필요 없다고 좀 전해주세요. 우리 갈아탔다고.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